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8일 최병렬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지역이 경기 화성을이죠. 이 지역의 민주당은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공천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한정민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을 공천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 세 사람 다 고스펙입니다. 여기에 승부는 어떻게 될까? 제가 삼성 쪽과 현대 쪽도 좀 취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개혁신당 쪽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물론 딱 이럴 것이다, 누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인 그림, 왜냐면 앞으로 33일인가 남았죠 지금. 그동안에 또 선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좀 갈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현재 제가 취재한 결과를 보면 뭐 이런 정도로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경기 화성 동탄역 인근의 동탄 1, 2, 5동은 화성정으로 들어갔고요. 화성을은 동탄 2 신도시라고 불리는 동탄 4, 6, 7, 8, 9동 여기를 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동탄 지역이라는 것은 주로 삼성전자 근로자들이 대단히 많은 지역이다. 여기는 다 고소득의 고학력 노동자들이 대부분이고요. 다 대진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후보로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9호 영입인재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고,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인 한정민 40세입니다. 아주 젊은 한정민 씨를 공천했고, 그 다음에 이준석 잘 아시다시피 서울과학고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공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고, 자, 근데 이 지역은 이번까지 이원욱, 지금 개혁신당에 있죠, 이원욱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내리 3선을 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대선 때도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무려 8.8%포인트, 물론 이건 화성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화성을만 떼는 게 아니고 무려 8.8%포인트를 앞선 민주당의 우세 지역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전체에서 윤석열 후보를 5%포인트 조금 넘게 이겼거든요. 근데 화성에서는 8.8%포인트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의 분위기보다도 화성을은 훨씬 더 민주당 친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영훈 후보는 이 화성과 민주당과의 인연 이런 거를 늘 강조하고, 또 화성과 어떤 현대차와의 관계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현대차에 몇 년 근무했다, 또 이것도 강조하죠. 왜 그럴까요? 타 후보들에 대한 견제입니다. 왜? 이준석 대표가 가지지 못한 어떤 특징, 한정민 연구원, 40살짜리 한정민 연구원이 가지지 못한 특징, 이걸 다 겨냥한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성은 현대차를 키운 도시고, 저는 그 현대차에서 18년을 일했다. 원래 공영훈 전 사장은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정치부 기자도 했죠. 그래서 저도 아주 잘 압니다. 저보다는 한참 후배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현대차를 키운 도시라는 의미는 자기가 현대차에서 근무를 했는데, 왜냐면 거기에 또 현대차 연구원 이런 출신들이 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자, 화성은 현대차를 키운 도시다, 이렇게 얘기했고, 18년 동안 일했다는 거는 삼성전자 출신인 한정민 연구원은 40살이니까 18년보다 훨씬 적은 연수를 아마 거기서 일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또 동시에 저격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정민 후보는 자기가 거기에 별로 어필할 무슨 뚜렷한 특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에다가 삼전 출신 영입인재, 삼성전자 삼전 출신 영입인재 이렇게 적힌 붉은색 점퍼,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승부하겠다, 아마 그런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도 공천을 했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동탄과 이준석 새롭게 더 크게 이런 패널을 들고서 이제 선거운동에 나섰고요. 근데 이 지역을 보면 2월 기준으로 평균 연령이 34.6세라고 합니다. 전국 평균 연령은
44.9세거든요. 10살 정도가 더 어립니다. 2030 42%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030의 전국 평균은 31%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1%포인트 정도의 젊은 지역구다.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이 지역을 자기 출마 지역으로 했을 것이다. 근데 이 지역의 또 다른 특징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이 대부분 승용차, 50% 이상이 승용차로 출퇴근한다고 하니까 교통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교통.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집권당이 약간의 프리미엄이 있겠죠. 지금 당장 뭐 교통 문제나 이런 거를 해결할 기대를 좀 부풀리는 쪽은 집권당이죠. 집권당은 실행력이 있으니까. 야당은 그냥 약속이죠. 뭐 국회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이런 걸 하게, 국회에서 다수당이 된다고 그걸 할 수가 있나요? 정부의 실행력이, 집행력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집권당의 프리미엄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교통공약은 새 후보가 모두 다 내놓고 있는데 집권당의 공약에 아마 유권자들은 조금 더 솔깃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근데 이 지역에 이런저런 거보다 훨씬 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아직 누가 조사한 건 아닌데 각 정당에 제가 물어본 결과 이 지역의 유권자 중에 삼성과 연관된 유권자가 거의 70 내지 80%가 된다고 합니다. 현대와 이리저리 연관된 곳이 한 20 내지 그 정도 남짓된다고 하고요. 이 정도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 지역은 삼성과 현대 대리전 아니야? 그 정도라면 게임 끝나죠. 아니, 삼성이 70 내지 80% 된다고 하는데 삼성 연관된 그 지역의 주민이, 그럼 만약에 삼성이 전폭적으로 밀어준다. 그럼 얘기 끝나는 거죠. 그런데 삼성을 제가 그래서 좀 물어봤습니다. 취재를 해봤더니 한정민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건 좀 어폐가 있고, 하여튼 안다는 사람이 적어도 취재한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한 5명 정도를 물어봤는데 모릅니다. 한정민이 누군지. 우선 너무나 젊고 40세니까 뭐 삼성전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연구원이라는 게요. 뭐 제 아들도 거기 연구원으로 있습니다만은, 연구원이라는 게 주로 이제 이거 뭐 대외 활동이나 이렇게 활발하게 뭘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직책이. 연구원은 대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이리저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원이 이렇게 외부에 자기 이름을 알릴 기회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직원이라도, 심지어는 같은 연구원이라도 뭐 그렇게 거기서 누구 하면 알 정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직간접으로 물어본 삼성전자의 뭐 여러 간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정민이 누군지 모릅니다. 다만 삼성전자 출신이라던데 정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한정민을 찍을 것인가? 그 부분을 물어봤는데 5명 중에 4명이 부정적입니다. 아니야, 난 그런 이유로 찍지는 않아. 부정적이고요. 그럼 현대차는 어떠냐? 뭐 현대차도 비슷한데 대신 공용훈 후보는 대부분 다 압니다. 왜냐하면 고위직을 했으니까. 현대자동차 사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알죠, 적어도.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정도는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현대차와 연관된 유권자가 절대적으로 소수인데 이 사람들은 공용훈 후보를 대략 안다. 그리고 찍을 생각도 있다 하는 사람이 비교적 많고, 삼성전자 출신은 압도적인 다수이긴 한데 뭐 그거 삼전 출신이라고 내가 찍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묘하죠.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가 삼성 현대 대결이 될 것이냐? 그래서 또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본 결과 그건 아니다. 여기는 정당 대결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인 다수인데, 그 하나의 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4월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가 근무 시간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무려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와서 문재인을 외쳤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이런 정도로 이 지역에, 왜 우리 흔히 젊은 좌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젊었을 때는 뭐 진보적 생각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근로자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사람들에 따르면 삼성이냐 현대냐보다는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걸 1차적으로 놓고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준석이라는 국민의힘 출신의, 뭐 그렇다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대부분 다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 출신의 젊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또 이직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승부는 민주당이 훨씬 우세한 게 사실인데, 그러나 그 중에 젊은 층을 또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는 젊은 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을 가져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또 이준석 대표가 젊은 층을 나눠 갖고, 그렇죠? 젊은 층을 나눠 갖고, 젊은 층은 그동안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는데 그쪽에 또 젊은 층을 일부 흡수하고, 요런 구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젊은 층을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이 지역이 워낙 젊은, 뭐 34.6세니까 젊은 층을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그거 하고,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보면 민주당이 우세한데 젊은 층이라는 이름으로 보면 국민의힘과 이준석이 조금씩 갈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한정민을 지지할 것이고, 삼성이냐 현대냐는 건 큰 변수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글쎄 뭐 아직 뭐 33일이나 남았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민주당 후보가 약간 유리한 건 사실로 보이고, 아마 그 다음 정도를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배경, 그 다음에 삼성전자 출신이라는 배경, 젊다는 배경, 뭐 이런 걸로 아마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젊기 때문에 민주당에 지지했던 젊은 층, 그 다음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젊은 층, 그 중에서도 특히 남성, 이런 쪽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필을 해서 아마 지금 현재의 그 지지율 추이로 보면, 뭐 아직까지 그 뭐 여론조사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만은 대략 공영훈, 한정민, 이준석. 근데 그 차이가 뭐 얼마가 날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순서가 되지 않을까. 요거를 33일간의 이제 선거 운동이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이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